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로 다른 순서 기저를 사용을 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을 할 때 두 좌표 벡터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좌표 변환 행렬이라고 하는 행렬을 이제 곱함으로써 우리가 두 좌표 벡터 사이의 이제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러한 좌표 변환 행렬을 우리가 사용을 한다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행렬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른 순서 기저를 이제 택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러한 서로 다른 순서 기저를 사용한 행렬 표현들 사이의 관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벡터 공간 V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이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우리가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V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즉 V에서 V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V상의 리니어 오퍼레이터, 우리말로 선형 작용소라고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선형 작용소에 대해서, 리니어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T라고 하는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자, 베타하고 베타 프라임이 둘 다 순서 기저라고 하죠. 그래서 이 t를 행렬로 나타낼 때 베타, 즉 이제 베타 하나만 이제 쓰면 되겠죠. 를 가지고 나타내는 행렬과 베타 프라임을 가지고 행렬 표현을 하는 것과 이제 서로 다른 이제 행렬이 될 텐데, 두 행렬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사이 관계를 미리 이제 얘기를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서 Q는 베타 프라임 좌표를 베타 좌표로 바꿔준 좌표 변환 행렬인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써보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자, 이 관계를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 기억을 할 때 다음과 같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왼쪽에 있는 베타 프라임 좌표를 기준으로 한 행렬 표현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겠다. 그런데 베타를 이제 사용을 한 행렬 표현을 활용하겠다 라고 한다면, 자, 왼쪽과 오른쪽을 이제 같게 만들어야 될 텐데, 자, 지금 t 베타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 행렬은 여기에다가 어떤 벡터를 생각을 할 때 v라는 벡터에 대해서 베타 프라임을 기준으로 한 좌표 벡터를 계산을 하고, 그것을 이제 행렬에 곱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베타 프라임 좌표를 기준으로 한 결과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다가 이제 v 프라임 좌표, 베타 프라임 좌표 개를 이제 생각을 해서 곱하면 이것이 tv에 대한 베타 프라임 좌표 벡터가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베타 프라임 좌표 벡터를 곱했을 때 베타 프라임 좌표 벡터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행렬이 됩니다. 자, 그런데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t 베타는 베타 좌표를 이제 베타 좌표로 바꿔주는 그러한, 물론 이제 행렬,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긴 하겠지만, 자,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t 베타에 지금 베타 프라임을 기준으로 좌표 벡터를 이제 곱할 것이므로, 근데 얘를 이용할 것이니까 처음에
베타 프라임 좌표를 베타 좌표로 바꿔주고, 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Q를 이제 먼저 곱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베타 좌표에서 베타 좌표로, 물론 이제 T에 의해서 대응되는 녀석을 이제 계산해 주는 것이 T 베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T 베타 프라임은 그 결과를 베타 프라임 좌표계로 지금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가 Q라면 여기서는 Q 인버스가 되겠죠. 그래서 Q 인버스가 곱해진다 라고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증명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자, 한번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유한차원 벡터 공간 V를 생각하고 V상에서의 리니어 오퍼레이터, 즉 T는 V에서 V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됩니다. 자, 그때 V의 순서 기절을 이제 두 개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타 프라임 좌표를 베타 좌표로 바꿔주는 좌표 변환 행렬을 이제 Q라고 둘 때, T 베타 프라임은 T 베타에다가 오른쪽에 Q, 왼쪽에 Q 인버스를 이제 곱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T를 이제 V에서 V로 가는 건데, 자, 이 녀석을 다음과 같이 그 합성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T는 당연히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과 합성을 하게 되면 이제 같아질 텐데, 자, 이 합성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베이시스를 조금 다르게 선택을 하도록 하죠. 지금 이러한 관계를 이제 얻기 위해서 지금 V에서 V로 가는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V에서 V로 가는 T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V에서 V로 가는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 생각을 이제 하는 순서일 테니까, 자, 처음에 그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역에서는 베타 프라임 그 순서 기절을 택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공역에서는 베타, 다시 여기서는 베타, 여기서는 다시 베타 프라임을 선택을 해서 이러한 합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거 전체 합성한 것은 이제 베타 프라임 순서 기절을 택한 거에서 베타 프라임 순서 기절로 지금 택한 것으로 가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러면 T 합성한 거죠. 이거 전체. 물론 이겁니다. 그것에 베타 프라임에서 출발해서 베타 프라임으로 가는, 그게 위아래가 동일할 때는 우리가 하나만 쓰기로 했습니다. 자, 이것은 아이덴티티, 그다음에 T 아이덴티티인데 지금 베타 프라임 베타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순서 기절을 이제 택한다면, 아이고,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처음에 여기가 베타 프라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베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베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베타에서 베타 프라임인 하는 거니까 여기랑 여기랑 같아져야 되고요. 베타에서 베타 프라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녀석은 위아래가 동일하니까 하나만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이 바로 베타 프라임 좌표를 베타 좌표로 바꿔주는 그런 좌표 변환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앞서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Q가 베타 프라임 좌표를 베타로 바꿔주면 Q 인버스는 베타 좌표를 베타 프라임 좌표로 바꿔주는 거니까 Q 인버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증명한 것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합성을 이제 활용을 해도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교재에서는 조금 다르게 했는데요. 뭐 그것도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다음과 같은 관계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관계를 한번 실제 문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R2 상에서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하나 생각을 하죠. a, b를 3a-b, a 플러스 3b로 대응되는 그런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시스 순서 기절을 우리가 택할 텐데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예제 1에서의 그 베이시스를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순서 기절을. 즉 베타는 1,1, 1,-1로 구성된 순서 기저였고요. 베타 프라임은 2,4, 3,1로 구성된 순서 기저였습니다. 자, 이때 t 베타부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t 베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t에 의해서 첫 번째 벡터, 즉 1,1을 대응을 시켜서 그 결과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을 이제 대응을 시키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다가 이제 a 대신에 1, b 대신에 1을 넣으면 될 테니까 네, 3 빼기 1, 2가 되죠? 그 다음에 1 더하기 3b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t 베타를 알기 위해서는 1,1과 1,-1의 그 1차 결합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1,1과 1,-1을 1차 결합으로 표시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런 C1, C2를 이제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 과정을 이제 빨리 해보면 자, 3-1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비슷하게 두 번째 이 1,-1에 대해서 또 대응을 시켜보면 4가 되나요? 네, 그 다음에 1-2가 되는 것 같네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C1 1,1과 C2 1,-1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1, 3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이러한 행렬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녀석에 대해서 t를 베타가 아니라 베타 프라임 또 다른 순서 기절을 기준으로 행렬로 나타내고자 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처음부터 새롭게 계산하는 방법도 가능할 텐데 기존에 계산했던 이 행렬을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확인한 그 사실에 의해서 즉 이 녀석은 q 인버스 t 베타 Q가 되겠죠? 여기서 Q는 베타 프라임 좌표를 베타 좌표로 바꾸는 좌표 변환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베타 프라임 좌표를 베타로 바꾸는 좌표 변환 행렬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구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 비슷하게 2,4를 1,1과 1,-를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여기다가 써야 되겠죠. C1, C2를 뭐 예를 들어서 2,4가 C1의 1,1 더하기 C2의 1,-1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C1하고 C2를 첫 번째 컬럼에 쓰면 될 것이고 두 번째 3,1이라는 벡터에 대해서도 A라고 쓸까요? 여기서는 조금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 이제 여기를 A1, A2를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계산을 이제 해보면 다음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Q의 역행렬이 필요한데요. Q의 역행렬은 우리가 앞에서 그 2x2 행렬의 경우에는 대각선을 곱하면 0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역행렬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고 그 역행렬은 이 경우에는 대각선을 곱하면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빼는 거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5가 돼서 5분의 1에 3하고 1은 순서를 바꾸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은 부호를 바꾸면 역행열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되고, 그래서 t 베타 프라임은 q 인버스, 그 다음에 이 녀석, 그 다음에 q를 이제 곱하면 구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 1, 마이너스 2, 2가 됩니다. 정말 이제 이게 잘 구해졌는지 이제 확인하는 의미에서 그 t 베타 프라임 우리가 직접 계산을 하게 될 때 잘 맞아 떨어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t 베타 프라임을 이제 직접 계산한다면 베타 프라임을 구성하고 있는 이 두 벡터에 대해서 t에 의해서 대응을 이제 시켜보고 그 결과를 베타 프라임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는 베타 프라임의 두 번째 벡터를 t에 의해서 대응을 시켜보고 나서 즉 t 3,2를 대응을 시켜보고 그 녀석을 베타 프라임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을 해보죠. 자, 이 좌표 벡터가 t 베타 프라임이라는 행렬에서 두 번째 컬럼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즉 제대로 잘 구해졌는지 확인하려면 1, 2가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t 3,2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가 9-1이니까 8이 되겠고요. 여기는 3 더하기 3이니까 6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이 녀석을 베타 프라임에 대한 좌표 벡터를 계산하는 거니까 2,4와 3,1 2,4와 3,1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할 때 1하고 2가 들어가면 되는지를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자, 여기 등식이 성립을 하는지 보면 2, 3은 6이니까 8이 되고, 그 다음에 1 곱하기 4, 2 곱하기 1 하면은 6이 되죠? 그래서 등식 성립합니다. 그래서 8,6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좌표 벡터가 1, 2가 되고, 그래서 t 베타 프라임이 여기 1, 2가 들어갈 텐데 그 결과가 얘랑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뭐 틀리지 않고 잘 진행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2,4도 비슷하게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하나만 해봐도 뭐 우리가 충분히 잘 계산이 된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결국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을 이제 실제 예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본 것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본질 도움이 되는 이제 문제를 생각을 해보죠. 자, 어떠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베타를 이제 기준으로 한 행렬 표현을 이제 계산을 하는 것보다 또 다른 베이시스를 가지고 행렬 표현을 계산하는 것이 이제 쉬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t 베타를 이제 구하는 그런 데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렇게 된 한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는 대칭 변환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R2 상에서, 평면상에서 y 콜 ex라는 직선을 생각을 하고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변환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나타내 보자면 y는 ex라고 하는 이런 직선이 이제 있을 텐데 이 직선에 대해서 여기 있는 한 점이 이제 a, b가 있으면 이 녀석을 대칭을 시킨다는 얘기는 이렇게 수선을 이제 그은 다음에 이 점으로 이렇게 대응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값이 ta, p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점이 있으면 그 점을 y = e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점으로 바꾼 결과가 tab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변환을 생각을 해볼 텐데, 그러한 변화는 우리가 쉽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어떠한 벡터에 대해서 그 벡터를 이제 대칭시켜 본 이 녀석을 생각을 할 때 그 v1 플러스 v2, 즉 대칭되기 전에 두 벡터를 더한 다음에 더한 벡터를 대칭을 시켜 보는 것은 v1을 대칭을 하고 v2를 대칭을 한 것을 더한 것과 같고, 그 다음에 v1의 상수배를 이제 한 다음에 v라는 벡터에다가 상수배를 한 다음에 그것을 대칭을 하는 것은 v1을 대칭을 한 다음에 상수배를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될 텐데요. 자,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그러면 이 녀석을 어떻게 행렬로 나타낼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녀석을 이제 구체적인 식으로 한번 이제 표현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자, t는 R2에서 R2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일 텐데, 이러한 R2에서 R2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모두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즉, t는 적당한 행렬 a에 대해서 LA가 됩니다. 여기서 a는 t를 R2에서의 표준 순서 기저에 대해서 행렬로 나타낸 행렬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t, a, b라고 하는 거는 LA이기 때문에 a를 여러분들이 계산한다면 a라는 행렬에다가 그냥 행렬의 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이제 식을 우리가 이제 쉽게 얻을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때 행렬 a는 이제 표준 순서 기저를 가지고 t를 행렬로 나타낸 것이 필요로 하는데, 자, 그 e1, e2에 대해서 이 행렬 표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직접 한다면 y는 ex라는 직선에 대해서 e1이라는 이 벡터를 실제로 대칭을 시켜 봐야 됩니다. 대칭을 시켰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e2를 대칭을 시켰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y는 ex라는 직선이기 때문에 t21을 직접 계산을 하거나 t22를 직접 계산을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대신에 지금 이 직선이 y = ex인 경우에는 y = ex 직선 상의 벡터를 대칭시켜 보는 결과는 굉장히 간단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기 있는 한 벡터를 생각해 보죠. 2,1이 아니라 1,2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 2가 되겠죠? 자, 이 벡터를 생각을 해보면, 자, tv1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벡터를 y = ex에다 대칭시켜보면 그대로 자기 자신이 됩니다. 이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할 때 간편한 직선 중에 하나는 이 직선과 수직이 되는 그러한 벡터는 대칭을 하는 것이 간단한 것 같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자, 이 벡터랑 이제 수직이 되는 벡터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그러한 지식을 이제 활용한다면 마이너스 2,1이 바로 이 직선과 수직인 그런 벡터가 될 텐데, 이 벡터를 v2라고 하고 v2를 이 직선 y = ex, 여기가 수직인데 대칭시키면 어디로 갈까요? 자, 이 녀석이 이쪽으로 갈 텐데 얘하고 얘의 관계는 뭘까요? 정확하게 길이는 똑같고 방향만 반대 방향입니다. 즉 마이너스 v2가 됩니다. 그래서 v1하고 v2라는 벡터를 이제 1,2, 마이너스 2,1로 택하면 이 두 벡터에 대해서는 대칭 이동한 결과를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v1과 v2를 이제 묶어 놓으면 이 두 벡터는 서로 나란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수직을 이루고 있고 길이가 0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기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R2니까 이제 그 디멘전 2가 되기 때문에 이제 두 개만 있으면 베이시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베이시스를 이제 베타 프라임이라고 할 때 t를 베타 프라임을 기준으로서 행렬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그렇죠? 자, 베타 프라임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할 때 첫 번째 컬럼은 tv1을 베타 프라임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 0이 되겠습니다. v1을 v1과 v2 1차 결합 표현한다면 1 곱하기 v1 더하기 0 곱하기 v2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컬럼은 tv2를 베타 프라임으로 좌표 벡터를 계산하는 것이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0,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식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행렬 A를 계산하면 좋은데, 즉 표준 순서 기저를 가지고 t를 행렬로 나타내는 것이 필요한데, 베타를 가지고 행렬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베타 프라임을 가지고 행렬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한 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A로 바꾸는 방법을 택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두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한 행렬 표현을 이제 바꿀 때 우리가 좌표 변환 행렬을 이제 적절히 곱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2는 그 y=2x라는 직선 위에 놓여 있는 벡터니까 대칭을 하면, 직선에 대해 대칭을 하면 그대로 1,2 자기 자신이 되고, 1,2에 이제 수직인 마이너스 2,1이라는 벡터를 생각을 해보면 직선의 수직인 벡터이기 때문에 대칭을 하게 되면 방향만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이제 곱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자, 이러한 성질 때문에 1,2 마이너스 2,1을 성분 그 원소로 하는 벡터로 하는 그러한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베타 프라임이 순서 기저가 되겠고요. 베타 프라임을 기준으로 해서 y=2x 대칭을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t를 행렬 표현을 해보면 앞에서 본 것처럼 1, 0, 0, 마이너스 1로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근데 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표준 순서 기저를 사용을 해서 t를 이제 행렬 표현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 t 베타와 t 베타 프라임 사이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우리가 다음 관계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q는 베타 프라임 좌표를 베타 좌표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내가 궁금한 거는 얘가 궁금한 거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얘를 알고 있는 거죠. 따라서 앞쪽에 q를 곱하고 뒤쪽에 q 인버스를 앞뒤에다 곱하게 되면 이 사실로부터, 이건 지우죠. 네. 자, 이 사실로부터 자, q t 베타 프라임 q 인버스를 곱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자, 여기 앞에 q, 뒤에 q 인버스, 여기다가 앞쪽에 q, 뒤쪽에 q 인버스를 곱하게 되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면서 t 베타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할 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q하고 q 인버스가 이제 필요한데요. 자, q 베타 프라임 좌표에서 베타 좌표로 가는 좌표 변환 행렬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베타가 표준 순서 기저이기 때문에 q 자체도 계산하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q는 베타 프라임을 첫 번째 벡터를 베타에 대해서 좌표 벡터를 계산하는 것이 첫 번째 컬럼이기 때문에 1, 2가 그대로 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벡터에 대해서 아이덴티티로 보낸 다음에 그것을 표준 순서 기저로 좌표 벡터를 계산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컬럼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대로 옵니다.
베타가 표준 순서 기저일 때는. 자, 그래서 Q 인버스까지도 이제 계산이 쉽게 되겠습니다. 자, Q 인버스는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방법을 따르면 1 더하기 4가 되겠네요. 그래서 5분의 1에 1, 1은 뭐 바꿔봐도 똑같고요. 여기는 이제 부호를 바꾸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Q하고 Q 인버스를 이제 곱하게 되면 이와 같이 계산이 되고, 계산을 조금 정리해 보면 오른쪽과 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R2에서 R2로 가는 것은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결국 T라고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우리가 계산한 이 행렬, 에다가 A, B를 이제 곱하는 행렬을 곱을 하면 얻어지는 그러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마이너스 3A 더하기 4B를 5분의 1 곱하는 것이고, 두 번째 성분은 4A 더하기 3B를 5로 나누는 것이 두 번째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y = ex에 대해서 대칭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구체적인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베이시스 순서 기저를 조금 다르게 하면 계산을 좀 쉽게 할 수가 있고, 그때 다른 순서 기저로 바꿀 때 어떻게 바꾸는지 하는 것을 이제 이용을 하면 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그 서로 다른 베이시스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하는 것을 그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적용을 이제 시켜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A라고 하는 n by n 정사각 행렬을 생각을 하게 되면 LA라고 하는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있을 텐데, FN상에서의 베이시스로 우리가 흔히 표준 순서 기저를 택하기도 할 텐데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베이시스를 우리가 택해서 그 베이시스를 기준으로 해서 행렬 표현을 하고 싶은 경우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순서 기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LA라고 하는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감마라고 하는 순서 기저를 가지고 행렬 표현을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를 계산을 해보면, 앞에 얻었던 사실을 적용해보면 Q 인버스 LA 베타 Q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Q는 여기서는 감마 좌표를 베타 좌표로 바꾸는 그러한 좌표 변환 행렬이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베타가 표준 순서 기저인 경우에는 LA를 베타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한 것이 다름 아니라 정확하게 A가 됩니다. 그래서 LA 레프트 멀티플리케이션을 감마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하는 것은 A라는 행렬에 Q 인버스를 다음과 같이 곱하는 것과 같은데, 이때 Q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자, 감마라고 하는 벡터를 x1부터 xn이라고 한다면 Q의 j 번째 컬럼은 어떻게 되나요? 자, Q가 아이덴티티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감마, 여기서는 베타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jth 컬럼에는 감마의 j 번째 컬럼인 xj를 표준 순서 기저 베타에 대해서 행렬 표현, 좌표 벡터를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베타가 표준 순서 기저이기 때문에 이 결과가
xj라는 벡터를 컬럼으로 쓴 그 벡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xj 벡터를 컬럼으로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즉 q는 첫 번째 컬럼은 x1 벡터를 컬럼으로 쓴 거, 두 번째 컬럼은 x2 벡터를 컬럼으로 쓴 거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정리하면 감마를 fn의 순서 기절 하나 선택을 이제 했을 때 q는 감마 좌표에서 그 베타 좌표, 표준 순서 기저로 바꾸는 좌표 변환 행렬인데, 그 행렬은 제2번째 컬럼이 그 감마의 제2번째 벡터를 이제 컬럼으로 쓴 그런 행렬이 되는 것이고, 이때 이런 q를 사용한다면 LA 감마는 q 인버스 AQ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좀 한 가지 적용해보는 간단한 example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A라는 3x3 행렬을 생각을 하고, 자, 감마라고 하는 R3의 베이시스를 하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Q라고 하는 좌표 변환 행렬, 여기서는 감마에서 표준 순서 기저로 바꾸는 좌표 변환 행렬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녀석을 그대로 컬럼에 쓰면 될 테니까 Q는 마이너스 1, 0, 0, 2, 1, 0, 1, 1, 1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좌표계를 이제 표준 순서 기저 좌표로 바꿔주는 그런 좌표 변환 행렬이 될 텐데, 자, 이때 컬러러리를 적용해 보면 이 left multiplication을 감마를 기준으로 행렬 표현을 한 것은 q 인버스 AQ다 라는 거죠. 자, Q가 여기 있고 Q 인버스가 필요한데, 자, Q 인버스는 이제 3x3이기 때문에 역행렬을 계산하는 것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그 역행렬을 뭐 따로 계산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그 나중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Q 인버스는 직접 계산을 통해서 계산을 한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도록 하죠. 즉 Q 인버스를 이제 A, B, C, D, E, F, G, H, I 라고 할 때 마이너스 1, 2, 1, 0, 1, 1, 0, 0, 1로 이제 계산을 한 결과가 1, 0, 0, 0, 1, 0, 0, 0, 1이 되도록 A, B, C, D, E, F, G, H, I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할 때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B하고 C는 0이랑 곱해지면서 없어지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계산해보면 Q 인버스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Q하고 Q 인버스를 이용을 해서 곱셈을 해보면 LA를 감마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서로 다른 베이시스에 대해서 행렬 표현을 우리가 할 때 이런 이제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 두 행렬을 보면 Q라는 인버터블 매트릭스를 이제 Q 인버스를 이제 왼쪽에 곱해서 다른 행렬이 되게 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행렬을 우리가 similar 하다라는, 우리말로 유사하다 라는 관계가 성립한다 라고 우리가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를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와 B가 이제 n by n 행렬인데, B가 A에 그 유사하다, B가 similar 하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얘기를 하냐면, A에다가 인버터블 매트릭스 Q가 있어서 Q 인버스를 곱했더니 B가 되게 하는 그러한 Q가 존재하면, 이런 그걸 만족하는 인버터블 매트릭스 Q가 존재하면 B는 A와 유사하다, 영어 표현으로 similar to A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imilar 하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제 두 행렬 사이의 관계인데요. 이러한 관계는
equivalence relation이 됩니다. 자, equivalence relation을 우리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equivalence relation이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써보면, 자, B하고 A가 similar 하다라는 관계를 우리가 물결로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하죠. 자, 그것이 equivalence 하다는 얘기는, B가 A의, 일단은 첫 번째가 A라고 하는 녀석은 자기 자신과 무조건 similar 해야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이게 성립해야지 equivalence rel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게 사실 성립하죠. 왜냐하면 A는 identity 그 매트릭스를 생략을 해보면 성립을 하기 때문에 Q 대신에 그 n차 정사각형 n차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생각을 하면 A는 A와 similar 합니다. 두 번째, B가 A와 similar 하면 A는 B와 similar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B가 A와 similar 하면 이거 조건을 만족하는 Q가 존재할 텐데 Q 인버스 Q를 왼쪽에다가 또 곱해보면 A가 되겠죠? 즉 B에다가 Q 인버스 Q를 곱하게 되면 A가 되는데 Q 인버스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Q 인버스 하나를 보면 그 녀석의 인버스가 왼쪽에 또 곱해진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고, Q 인버스 자체도 인버터블 하기 때문에 결국 B에다가 이러한 행렬을 곱해서 A가 될 수 있으면 A는 B에 similar 하다 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러한 관계도, 이러한 성질도 성립합니다. 세 번째가 B가 A와 similar 하고, 그 다음에 A가 순서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네, 좀 바꿔서 쓰죠. A가 B와 similar 하고 B가 C와 similar 하면 A와 C도 similar 하다 라는 것도 비슷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가 성립하기 때문에 동치관계, equivalence relation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similar 하다라고 하는 이 용어를 처음에 쓸 때는 주어가 있고 그 녀석이 누구와 similar 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차피 앞에서 본 것처럼 B하고 A가 similar 하면 A하고 B도 similar 한 거니까 주어하고 이제 뒤에 있는 것을 이제 구분을 할 필요 없이 그냥 A하고 B는 서로 similar 하다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혼동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네, 이러한 similar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세어링 2.23을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T 베타 프라임이 Q 인버스 T 베타 Q의 관계를 만족한다 라고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결국 T 베타와 T 베타 프라임은 서로 similar 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2장 5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